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온 거예요? 저희 부여에 육개 농장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육개가 병아리를 닭으로 기르는 걸 육개라고 하는데, 알 낳는 곳을 산란이라 그러고, 우리가 먹는 닭들을 기르는 곳이 육개 농장이에요. 오늘은 부여에 육개 농장에 한번 와봤으니 육개 농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계신 사장님은 부여의 육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엄성용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잘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기계실이라는 곳이에요. 가축을 관리하는데 컨트롤을 하거나 약품이나 미급시 기계 고장났을 때 고치려고 이제 각종 공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정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닭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런 공구 같은 것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나 봐요. 업체가 미급시에 금방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농장 사장님이 직접 기계를 고칠 수도 있어야 되고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니까. 여기는 이제 닭장에 이제 안개분무나 소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개분무 시설 통이고, 저기는 이제 급수 탱크예요. 닭들한테 이제 물을 주거나 이제 약품 같은 걸 투여하는 공간. 이쪽은 이제 급수 패널인데, 아무리 좋은 약도 농도에 맞게 들어가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니까, 이제 관리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필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염되니까 더러울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를 통과하면 제사 내부를 보게 될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병아리들은 지금 부화장에서 부화를 하고 오늘까지 11일이 된 병아리입니다. 병아리가 처음 부화하게 되면 중량이 다 달라요. 왜냐면 종개닭이 어린 인력이 낳은 병아리는 작고, 노개군이라 해서 50주가 넘어서서 이제 늙은 닭이 낳는 알은 크고 병아리도 큽니다. 이거는 약간 작은 병아리, 그러니까 신개에 가까운 병아리가 낳은 병아리로서 제가 지금 11일째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병아리들은 그럼 한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사오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계열화 사업을 하는 곳은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받고 그 회사를 통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병아리 값에 큰 영향을 안 받지만,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고 저희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아리가 시세에 따라 적용을 받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병아리를 받아서 대기업에 다시 사육을 해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걸 근데 이제 수직 계열화 사업이라고 하고 네. 인티그레이션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장님은 이 병아리들을 닭으로 길러서 네. 어디다 납품을 하시고 어디다 판매를 하시는지. 저는 시장 출하를 하고 있는 닭이에요. 이건 계열화 닭이 아니고 순수하게 병아리 구입자금, 사료 구입자금 이런 걸 제가 하고 시장의 시세라는 것에 맞춰서 출하를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닭입니다. 그럼 요 정해져 있는 납품처는 없습니다. 그럼 요 병아리 닭들도 일반 농산물처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가격 거죠? 변동폭이 상당히 커요. 왜 그러냐면은 닭이라는 생물이 약간 기후성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날씨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아리가 과잉 생산이 되면 정말로 100원 정도까지 병아리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 제가 재작년 말엔 한 마리에 900원짜리 병아리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병아리를 가져오면 시세가 잘 받쳐주면 손해를 안 보는데, 시세까지 나쁘면 손해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이 시설은 닭이 이제 물을 먹는 닛불이라는 음수구예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물이 맺히고 이 물을 급수하게 되는 거고, 저 부분은 이제 급이기, 그냥 쉽게 사료 나오는 공간입니다. 육개 사육에서는
무제한 사육이 있기 때문에 사료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병아리들이나 닭들이 크게 먹이 활동에 날카롭고 예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육 기간도 짧고 사육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러면은 병아리로 와서 출하 때까지 며칠 정도 걸리는 거예요? 병아리의 생육 속도는 보편적으로 제가 말한 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보통 한 33일에서 35일 정도 키우면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하이닭이라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1kg 600g 이상 나가고 2kg 미만의 닭을 하이닭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키워내는 겁니다. 그럼 보통 한 달 정도 사육을 하시는 건데 네. 한 달마다 출하를 하고 또 병아리로 들어와서 또 한 달 있다 나가고 이런 식인 거네요? 예. 사육 기간도 물론 중요한데 휴경기, 그러니까 농장이 쉬고 있는 사이에 이런 바닥에 있는 이런 분유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 세척, 소독 이런 거를 모든 걸 준수한 이후에 재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닭 사육장이 굉장히 큰데 네. 요 한동 전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현재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닭은 25,000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 이 바닥 면적은 약 한 대략 400평 정도 됩니다. 400평 정도요? 네. 저희는 닭을 크게 키우는 농장이기 때문에 그 바닥 면적 대비 입식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이제 닭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미, 센타, 하이란 부류가 있는데 세미는 작은 닭, 센타는 우리가 흔히 먹는 치킨 닭, 중간 사이즈의 닭이고 하이 닭인데 얘네는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입식하면 안 돼요. 바닥이 금방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이 병아리를 사육하면서 네. 사료값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료값은 상당히 사육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닭을 빠른 시간에 잘 키워야 되겠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은 질병 컨트롤이 잘 돼야 되고 닭이 적정한 수준의 사료를 먹었을 때 그거에 걸맞는 좋은 증체량을 보여야 됩니다. 많이 먹고 많이 싸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커야잖아요, 닭은. 네. 질병이 있는 닭은 절대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닭 사육하는 곳은 닭으로 길러서 다시 병아리를 준 곳에 보내면 되지만 네. 사장님은 개인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출하 방법이나 출하하는 곳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세가 좋을 때는 많은 상인이나 업체에서 구매하겠지만 시세가 나쁠 때는 좀 출하할 때 많이 애로사항이 발생되고요. 저도 일반 인티그레이션 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계장에 납품하고 그 도계장에서 나온 지육을 상인 또는 회사에서 구입해가는 거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하 과정은 똑같아요. 그리고 요게 지금 한동에 25,000수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요게 지금 두 동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5만 수 정도 네. 사육을 하고 계신 거네요. 5만 수면은 6개 농가 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중하위 정도 될 거예요. 요즘에는 대군 농장들도 많이 생겨났고 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체력이나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면적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도 육개를 한 13만 마리 정도 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5만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수 정도 되는 규모면 연 매출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는 일반 인티그레이션 회사에 닭을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1년 경영비는 일반 업체들하고 많이 달라요. 시세가 좋거나 그럴 시에는 수익이 좀 더 상승하고 시세가 나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인티그레이션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1회 평균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5만 수에서. 그게 순수익인 건가요? 거의 여기서 경영비는 순수익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은 기름값, 그러니까 유류비, 약품비, 깔집비, 퇴비 치우는 비용, 그리고 전기요금, 인건비인데 이것들의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여기 좀 앞에 가서 찍어도 되죠? 앞에서 찍으셔도 됩니다. 우리 닭들은 사람을 많이 봐가지고 그닥 놀라지 않아요.